주변에서 하도 이제 협박을 많이 하니까 노후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진짜 큰일 난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면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많이 준비가 돼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세 가지를 꼭 준비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그 스머셋 모음이 쓴 소설 중에 달과 6펜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게 왜 달과 6펜스라고 했느냐 보면요. 달도 이제 동그랗습니다. 동그랗고 그다음에 6펜스라는 것은 1펜스 6개가 아니라 6펜, 우리나라 500원짜리 동전입니다. 그래서 두 개다가 동그랗게 비슷한데 이게 그 폴고갱의 이야기입니다. 폴고갱이 이제 젊어서는 증권 브로커를 하다가 40대에 이제 파리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노후에는 타히티섬으로 가서 마지막 노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삶은 결국 인생의 초반에는 어떤 이렇게 6펜스의 삶을 가족을 영위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경제적 영위를 위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달의 삶,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실현하고 싶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스머셋 모음 그 달과 6펜스의 소설의 이제 내용인데요. 마찬가지 이제 노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현재 일을 통해서 경제적 자립, 여하튼 일은 어느 정도 돈 안 받는데 일을 하는 것은 그래 즐겁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되지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득을 받을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쪽을 두 개 다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고소득을 자리를 찾아가야 되지만은 나이 들어서는 그렇게 부담되지 않고 한 자리를 찾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 주변에 이제 제 친구들도 젊을 때 하던 일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요. 뭐 이런 두 가지를 정서적 안정, 제 친구를 예를 든다면은 공무원을 하다가 나왔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감정평가사 공부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잘못하다 몇 년 만에 될지도 불확실하잖아요. 그래서 삶을 노후를 이거 하는데 보내는 건 좀 그렇다 해서 이제 주택관리사로 바꾸어서 바로 이제 1년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관리소장으로 있는데 이 정서적 안정을 많이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요. 확실히 표정에서 저는 정서적 안정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그 친구는 공무원 연금도 꽤 받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관리소장으로서의 월급이 더해지니까 노후의 소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한 75세 정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제 좀 건강하고 또 앞으로 장수사에서는 이제 더 오래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요. 사람도 모자라고 할 테니까. 그리고 관리소장 같은 경우는 경력이 쌓일수록 이제 큰 단지로 가고 월급도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경제적 자립 플러스 정서적 안정 이 두 가지가 다 취해진 것 같습니다. 목표인 것입니다. 목표와 자기가 일을 한다는 것 그것도 뭐 목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어떤 루틴한 일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인데요. 소설가 중에 누구죠? IQ83가 그거 지었던 일본 소설가.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노르웨이스. 무라카미 하루키. 예, 무라카미 하루키가 마라톤을 하지 않습니까? 달리기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서 달리기를 가지고 책도 쓸 정도로 좋아하는데 이제 루틴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마라톤을 하고 반드시 또 일정한 시간에 글을 씁니다. 생각이 안 나더라도 글을 씁니다. 그런 루틴한 삶이 오히려 삶을 지속적으로 지겹지 않게 이어준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즐겁게 보내는 분들은 막 이렇게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한 사람은 첫째 목적 없이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즐겁지 않고요. 뭐 예를 들어 세계 여행을 다니더라도 목적 의식이 있는 사람은 즐겁고 그 다음에 어떤 루틴한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어가지만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도 그런 루틴한 삶을 통해서 이어가지만은 그게 평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진보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루틴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점차 나아가는 방향의 삶을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정말 뭐 레이시 페어라고 자유방임으로 사는 것이 정말 이제야말로 내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산속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지만은 통상적으로 많은 비중에 차지하는 것은 어떤 목적 의식을 일단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나는 뭘 하겠다 하고 그 목적을 통해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루틴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주택관리사를 한 것도 보면은 지금 정서적 안정을 가지게 된 것이 루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가서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은행에 여직원하고 이야기도 하고 등등의 루틴한 삶을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저는 노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유튜브에 보셨을 텐데요. 저는 이제 저희 강창희 소장님이신데요. 지금 언제 8순이 다 돼 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현대자산운용 이제 CEO 대표이사도 하셨는데요. 일본의 이제 흐름을 보시고 거기서 과감하게 방향을 개척하셨죠. 그래서 은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내가 강의도 하고 글도 쓰겠다는 방향으로 거의 50 후반 정도 해서 60 거의에 이제 글로 개척을 하셔가지고요. 그 이제 좋아하시는 일을 지금 거의 8순 가까이 되시는데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뭐 더 하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이 뭐냐 하면은 전국을 다니십니다. 가끔씩 사모님하고도 다니시고요. 그러니까 지방을 여행을 하는데 갈 때마다 여행비 플러스 알파를 받는 것이죠. 거기 가서 강의를 하시고 여행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젊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이고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노후의 한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따님에게 용돈을 드린다고 하실 정도니까. 예. 우와, 박사님은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인데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노후나 은퇴 준비. 제가 사실은 이제 이전에 처음에는 은행에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채권 운용 투자 이쪽을 이제 많이 하다가 그다음에 은퇴 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합하니까 이제 은퇴 자산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묘하게도 저한테 잘 작용이 되어서 그다음에 또 시대도 마침 또 사람들이 마구 이제 퇴직을 하고 하니까 이게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운이 좋은 편이고요. 강창희 소장님도 운이 좋은 편. 강창희 소장님 일본의 변화를 보고 아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일본을 보고 하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쪽 일을 뭐 계속 해나가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보람도 있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평생에 제가 좀 연구를 해보고 싶고 한 것은 이제 인구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채권이나 경제 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인구에 대한 부분을 계속 관심 있고 팔로우업을 해왔고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적어도 3, 40년은 인구 문제로 계속 이슈가 생기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 문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구를 계속 해보는 것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해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는 이제 지금 60대를 60년생이라고 하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거 다 비슷하니까요. 60년생이 보면은 태어날 때 1인당 GDP가 명목으로 79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퇴직할 때 한 3만 5천 달러 정도에서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고도 성장기를 거쳐서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진국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기는 하는데 지금 퇴직하는 시점에서 상황은 녹록지는 못합니다. 조기 퇴직을 해야 되고 수명은 길어지고 이러는데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죠. 그렇지만은 과거에 우리 선배 세대들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훨씬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복지를 해줄 수 있는 조금 여력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60년대생들은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거의 국민연금을 이제 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60년생, 61년 뭐 이런 사람들은 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은 대략 월 200을 받습니다. 국민연금으로요. 물가 연동되는 것이니까요. 훨씬 나아졌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집을 한 채씩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택연금으로 받으면은 월 300도 받습니다. 여차하면 이 사람들은 상당한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극화는 되어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첫째 두려워하시지 말라는 것. 주변에서 하도 이제 협박을 많이 하니까 노후에 큰일 났다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진짜 큰일 난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그 면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찬찬히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시면은 준비들이 좀 되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첫째 두려워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래서 해야 될 부분이 결국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가 일하는 기간을 뭐 돈을 벌든지 적게 벌든지 간에 조금 일하는 기간을 길게 하는 것. 우리가 너무 짧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자기의 전문성을 살리든지 자격증을 통해서 전문성을 얻든지 해서 그런 조금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면 어떨까 그렇게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정서적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노후에는 참 외롭 경우가 많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어릴 때는 저희 할머니는 외로울 틈이 없었어요. 84세에 돌아가셨는데 손주들하고 계속 컸죠. 아들 며느리 있죠. 뭐가 외로우시겠어요. 그 밑에 그다음 손주의 증손자까지 태어났는데,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혼자 덩그러니 집에 있기 때문에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너무 외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관계망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친구라든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저는 너무 두려워하시지 말고 세 가지를 꼭 준비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게 돈, 일,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고, 돈은 내가 적정한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게끔 해놓는 것, 거기에다가 주택연금까지 포함해서 풀 가동하시고, 그 다음에 일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알랭도 보통 이 일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것처럼 그런 기쁨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좀 이어간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야 평생 일만 하란 말인가, 그런 이제 볼멘 소리를 하신 분들이 꽤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아침 일찍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월급은 좀 줄어도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쪽의 일을 좀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부부의 관계, 그 다음에 주변 친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사회의 공동체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풍성하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많은 이야기를 들은 것 중에 공통된 이야기가 직장에서의 관계가 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퇴직을 하면서 무슨 주택관리사 공부한다고 만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정서적 안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는 선진국에 들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복지는 해줄 수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의 건강보험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복지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 일, 관계, 이 세 가지를 개인적으로 잘 준비해 놓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많이 장수로 인해서 얻어지는 시간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